한화디펜스가 우리 군에 납품하는 K구자주포 물량이 다음 달 초 정산을 맞는다. 일감 절벽을 막기 위해 한화디펜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14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다음 달 초를 끝으로 한국군에 배치되는 K구자주포 양산이 마무리된다. K구자주포는 한화디펜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1998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해 2000년부터 모두 11차례 걸쳐 1000여 대 실전 배치됐다. 한화디펜스는 2017년 말 한국군과 마지막 K구자주포 물량인 3063억 원 규모의 11차 양산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계약의 수주 잔액은 831억 원으로 현재는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군 납품 물량이 종산되면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화디펜스는 신규 수출 물량과 내수 성능 결양 사업도 있어 공장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꾸준한 일감을 제공하던 안정적인 매출처를 잃은 만큼 장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화디펜스는 내수용 일감이 절벽을 맞을 것을 고려해 그간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600문가량의 K구자주포가 수출됐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다.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K구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37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성능에다가 경쟁 기종에 비해 가성비까지 좋아 각국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디펜스가 K구 수출로 확보한 수주 잔액만 9,217억 원이다. 그러나 한화디펜스와 합병되기 전 K구자주포를 생산하던 한화지상방산의 지난해 매출이 7,773억 원임을 고려하면 수년을 책임질 만큼 큰 액수는 아니다. 신규 매출처가 절실한 한화디펜스는 K구자주포 수출을 위해 지금까지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공략하고 있다. 이성수 한화디펜스는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동, 아프리카 최대의 국제방산 전시회 IDX 2019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무기 도입에서 각국의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실전 경험이다. 10년 넘게 세계 각국에서 활약해온 K9 자주포의 강점은 크다. 그렇다고 과거에 머무르며 구관이 명관만을 외칠 순 없다. 최근 한화디펜스는 K9의 성능 개량형 모델인 K9A1의 초도 양산을 시작했다. 자동사격 통제장치를 개량하고 위치항법 장치, 보조동력 장치 APU 등을 추가해 승무원들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시킨 모델이다. 수출을 위해선 해외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성능과 원가를 변경하는 유연성도 필수다. 무기 수출이 정부 간거리로 간주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작전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병력 감축도 예정돼 있다며 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자주포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K9 자주포 사건 우리 군은 과연 전쟁 대비하고 있나? 정부의 과도한 무기 원가 통제, 저가 입찰 문제 많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지금도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계 태세가 높은 만큼 훈련의 강도도 세다. 과연 이런 전례 없는 피로를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할 정도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 슬픈 사건이 8월 18일 발생했다. 강원도 철원에서 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K9 자주포 명품 무기 1위로 선정돼. 사고가 난 K9 자주포는 전차 사격 훈련장에서 포구 최속 측정 사격을 하고 있었다. K9은 마치 저격수와 같은 정확도로 적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제압할 수 있는 자주포다. 이런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구 속도를 측정한다. 마치 야구 선수가 몇 킬로미터로 던지느냐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사고는 측정 사격 중 세 번째 포탄을 발사하다가 발생했다. K9은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되고 장량만을 손으로 넣고 폐쇄기를 닫은 다음에 사격한다. 세 번째 사격에서도 장력을 넣고 폐쇄기를 닫는 순간 안에서 연기가 나왔다. 사격을 통제하는 안전통제관이 연기를 보고 발사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포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후에 폭발까지 일어나 조종석 해치가 27m까지 튕겨져 나갈 만큼 큰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로 인해 안전통제관 이태균 상사와 보수 정수연 상병이 사망했다. 이외에도 부상자 5명 가운데 4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얼굴과 기도 부분에 극심한 화상으로 상태가 위중하다. 지상군의 수호자로 불리는 K9 자주포 시 사진 양욱 제공. 이번 사고를 일으킨 K9 자주포는 어떤 무기일까? K9은 40km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다. 이전의 자주포인 K55는 24km까지 쏠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게다가 K9은 신형 사거리 증가탄을 쓰면 53km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심지어 8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램제트 포탄이나 사거리 100km의 활공유도 포탄까지 개발 중이다. K9 덕분에 적을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 우리 군은 작전 계획까지 바꿨다. 우리 군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1200여 대를 구매했다. K9은 대당 가격이 38억 원 정도에 이른다.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성능의 독일제 자주포인 PZH-2000은 대당 거의 100억 원에 육박한다. 가격 대비 성능은 당할 수 없다. 그래서 K9은 우선 터키의 면허 생산으로 수출돼 300대나 만들어졌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도합 6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인도에도 100대 수출을 확정했다. 폴란드는 K9의 포와 포탑을 제외하고 차대만 사기로 해서 120대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이집트, 호주 등에서 수출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다 보니 K9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건군 60주년을 맞아 명품 무기 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K9은 실제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원점을 찾아내 제압하는 대화력전 주력으로 전방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서울 불바다로 위협하는 북한군을 제압할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다.
잘 만든 무기는 국가를 구한다. 2008년 명품 무기라는 브랜드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K9이 2년 만에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다. 바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은 사전 경고 없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향해 122mm 방사포 공격을 가했다. 북한의 방사포탄들은 연평도 해병대 기지는 물론이고 민간인 거주구역까지 날아들었다.